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힘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TV는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아주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절망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드리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특히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다음에 비유성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 반응이 이렇게 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교정이 또 가능할까요? 이분은 지금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달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눈 앞쪽에 이런 부분들이 흉터인데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왜 이렇게 흉터가 생겼는지. 바로 비유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나오면서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종이 구겨지는 겁니다. 그냥 절개선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수술을 할 때 피부를 너무 당겨서 봉합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뜰 때 뭐가 걸려서 안 맞아요. 비틀리면서 떠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 눈 수술이 사실은 이 코 수술이나 다른 수술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움직이면서 결과가 나온다. 정말 그 모든 성형 중에 거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눈을 감고 수술했어요. 눈을 떠서 예쁘게 나와야 됩니다. 즉 어떤 그런 역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눈이 떠지면서 과연 제대로 떠질 것인가. 자, 수술이 잘 된 분, 못 된 분이 있어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왜? 눈을 감고 수술하니까요. 그렇지만 눈을 떴을 때 제대로 예쁘게 떠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눈성형 쌍꺼풀 수술은 상당히 그런 역학적 이해가 필요하고 수술 기술자의 그런 능력이 요구가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비유성 반응이 남아서 오셨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뜰 때, 걸려서 비틀릴 때, 아니면 억지로 당겨서 봉합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비유성 반응이 잘 남는 체질이 있습니다. 대개는 피부가 검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 그런데요, 이분은 피부가 지금 비교적 힙니다. 피부가 흰 분들은 좀 피부가 얇고 상피가 얇아요. 그래서 비유성 반응 체질이 좀 적습니다. 여튼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작정 기다리면 될까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기, 많은 병원을 다녀봤는데 다 나중에 와라, 6개월 있다 와라, 1년 있다 와라, 아니면 뭐 그냥 기다려보자. 자, 그거는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고 대책이 있냐?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경우는 뭐 6개월 이후에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2달, 3달째도 수술합니다. 이분은 6개월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기다렸다고 될 문제가 있고 기다려서 되지 않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한 경우, 그리고 시력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적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수술 직후에 아직 지금 봉합을 한 상태죠. 실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분은 추가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했습니다. 피부가 났는데 그냥 똑같이 수술해 놓으면 다시 비유성 반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직접 흉터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이게 줄기세포, 지금 줄기세포를 현미경 사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세포들은 육안으로는 뭐 이렇게 약간 하얗게 이렇게 보이지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눈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세포로 진화를 합니다. 분화를 하고 염증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훨씬 비유성 반응이 남지 않고 치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성 반응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조직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줄기세포 수술 후에 2회 정도 시술합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먼저 줄기세포를 시술하고 2회 정도 시술하고 기다렸다가 상태를 보고 수술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유성 반응이 많아서 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줄기세포를 놓는 건 보조적인 방법이고 이 앞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속눈썹 부분이 위에서 밀려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제가 화살표를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눈썹 모양이 가다가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눈을 뜰 때 제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눈이 제대로 떠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흉터 부분은 줄기세포 시술을 예방한 그런 사례입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정말 그 어디 가도 고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교정을 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유성 반응이 많은 흉터가 많은 쌍꺼풀 재수술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